43번 괜찮으시고 44번도 괜찮으시죠? 44번이 뭐 언제 처음 나왔지? 2018년이구나. 얘 지금 막 어쨌든 대유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 많은 문제고 당연히 하실 줄 알 거고요. 45, 46, 46도 그때 이렇게 하면은 평행사 변형인데 넓이를 2등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7번 서로 수직인 거 증명됐고요. 48, 9, 10, 11 51번까지 괜찮습니까? 51번 같은 경우는 1대 루트 3대 뭐 2 이런 거 생각하시면 B에서부터 A'까지 길이가 다 해서 2였기 때문에 A'점의 좌표는 A를 원점, AB를 X축, AD를 Y축으로 넣었을 때 A'이 1, 루트 3이다. 이거 그냥 쓰시면 되죠. 52번도 그냥 기울기끼리 비교하는 문제였다. 까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53번에서는 저는 그냥 어쨌든지 간에 맨 밑에 있는 그 사다리꼴 생각하시면 왼쪽에 그 y는 x 플러스 b에서의 절편값이자 사다리꼴에서의 꼬마 길이가 이제 이 짧은 밑변이 b였습니다. 여기는 6 플러스 b였습니다. 얘네들 더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아까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도 사다리꼴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도 그냥 2분의 1의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시는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거 그죠? 평행사 변형도 이걸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전부 다 사다리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b 더하기 6 플러스 b까지가 무엇에 해당해야 되느냐? 3분의 12 더하기 12랑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b는 1이죠?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b가 1이라는 거 아시면 그 가운데 얘 있잖아요. 대각선의 교점에 대해서 모든 상황이 딱 점대칭이니까 헷가닥 뒤집어 까면 6,12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길이도 1이어야 하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6,11일 것이다. A 값도 이제 필요하면 구하시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54번 막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저 기억나시죠? 자, 55번은 그냥 삼각 B로 빨리빨리 풀어버려라.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죠? 56, 7, 58, 58번 풀어놓고서 어머나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면은 이거는 15도, 75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 아니야? 이러고 이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59번, 60번 얘네들 다 괜찮으세요? 62번까지 괜찮은 거죠? 단순한 계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 64 식수대였나요? 식수대 짝사랑하는 문제도 괜찮으셨죠? 그 다음에 68번까지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68번 되게 조심하시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틀 전 일인데 참 가물가물하네요. 잠을 너무 못 자라고. 68번은 특히 여보에서는 정말 조심하시라. 얘를 갖다가 몇 번 살짝 이렇게 좀 뭔가를 덧붙이다 보면 전형적인 여보 서술형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좀 조심하시고요.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챙겨야 되니까. 자, 69번. 이런 종이접기 문제만 제가 한 30개 모아놓은 게 있긴 한데 종이접기를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상에 있고 수직 이등분. 그것만 죽도록 돌리시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석기하 쓸 거니까 좌표 좀 이쁘게 잘 잡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71까지 다 괜찮으시죠? 72, 73, 74, 5까지 괜찮으신 거 맞죠? 73번 그때 뭔가 같이 풀었던 것 같긴 한데 현실 세계에서 푼 거 맞나요? 자, 그럼 됐고 자, 그 다음에 76, 77, 78, 9까지 다 괜찮으시죠? 77번은 겉보기에는 뭐 흉악해 보여도 결국에는 얘가 삼각형하고 못생긴 사각형들의 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그야말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푸시면 되는데 저는 제일 왼쪽 귀퉁이 가지고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풀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때 얘네들은 당연히 넓이 구하실 때 이거 싹 갈라가지고 구하시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9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무엇이어야 할까? 얘를 갖다가 A에 대한 식으로 바로 표현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차피 몇 등분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얘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등분 한다라는 표현 썼기 때문에 얘는 숫자 자체는 꽤 크기는 합니다만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18 곱하기 18을 갖다가 6등분을 해라.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얘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 A 곱하기 9에다가 2분의 하신 거 플러스 뭐뭐뭐에다가 여기도 지금 길이가 9일 거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한 거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6, 3에 18이었으니까 여기 3 되고요. 저는 18인가 마음에 안 들어서 2 곱하기 9를 슬쩍 고치겠습니다. 계산을 좀 힘들어하니까 제가.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괄호 열고 A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면 여기는 6 빼기 A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런 관계로 돌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를 만큼을 돌려주시면 얘도 점의 좌표가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긴 하겠죠. 당연히.
물론 여기서 빼셔도 상관없고 시점에서 빼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얘는 그냥 침착하게 돌리시면 다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78번으로 이제 갈게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7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 저는 얘가요 AB랑 A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에 완전히 확 꽂혀가지고 어머나 그러면 나는 A에서부터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A에서부터 B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딱 그 BC 직선에서의 Y 절편 그 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푸시면 되겠고 다음에 있는 녀석들도 그냥 상당히 무난한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우리가 뭐 원에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아 원에서는요 저는 사실 공식을 거의 안 외우거든요. 우리는 이제 오늘 가볍게 이것저것 좀 봅시다. 이거는 허벅지 싸움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불편한 소리. 오늘 어쩌면 계획대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좀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반은 오늘이 종강이잖아요. 우리 반에 더 이상 신입생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신입생은 무슨 여러분들 지금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입학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사실은 입학 테스트를 다시 보고 싶어서 얼마나 컸는지 보려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얘가 30문제인데 90분짜리죠 원래. 예전에 90분으로 보셨을 때도 이미 되게 잘 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시험 다시 보시면 아직 100점을 맞겠죠? 당연히. 30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30점밖에 못 드립니다. 30점을 맞겠죠. 그 다음에 아닌 분들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로 입학 테스트라고 다시 볼까? 그럼 이제 오늘 다시 보면 몇 분을 드려야 되나?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개를 저 사실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 저기 길 건너에 제 자리에 신관에 그 시험지 스캔본이 다 있어요. 실물 시험지도 있고, 그러니까 실물로 받은 경우도 있고, 제가 스캔본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스캔본은 다 출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참 아쉽게 풀었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설명하는 출제 의도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시간을 확보 못 해도 60분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개당 2분씩 잡아도 30문제니까 일단. 그다음에 뭐 채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채점을 제가 그냥 답을 불러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건 두 단원 리뷰가 가능할까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면서 왔거든요. 어떡할까. 하여튼 시간에 이제 원에서 할 얘기 좀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1월 2일에 개강일에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고는 싶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신 지 얼마 안 되고 제일 빨리 보신 분이 11월 며칠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엄청 얼리 어답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되겠군. 근데 가장 빨리 시험을 보셨던 분은 이제 좀 학교를 특별한 데를 붙으셔갖고 이제 뭐 한 번 오셨었나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안녕 이제 이렇게 됐고요. 하여튼 그거를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몇 개 맞았는지를 원래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도 이제는 까먹기도 했고 이제 말씀 안 드릴 거긴 하지만 자기가 풀었던 거를 정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았을까 하는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진작에. 자 일단 원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되게 좀 결과니 시시껍적한 얘기부터 할게요. 자 원, circle이라고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의 정의가 뭐냐면 평면상의 점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는 점이 이었었죠. 그러니까 정점, 고정점이었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려고 빵꾸를 뻥 뚫었다. 그래서 컴퍼스로 원 그리는 모양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늘로 꾹 찍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거리, 걔를 갖다 나중에 반지름이라고 부를 것이고 컴퍼스로 원 그리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면상의 점이 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면상의 점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느냐? A, B라는 우리 이제 좌표평면상의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R로 일정을 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A하고 B는 당연히 실수죠. A, B, X, Y 할 거 없이 다 실수예요.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에 R은 무엇이었다?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클 것이다. 여기까지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해집합 말씀을 하셔서 방정식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쓸 때가 있잖아요. 미정계수가 있는 어떤 뭐 이제 방정식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1하고 2가 지금 얘 근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먼트 맞습니다. 해 집합의 원소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면 근데 이제 그냥 생략해서 그냥 왜 들어가잖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낸 거지만 여기서 해 집합이라는 개념 옛날에는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자, x바 x의 제곱 빼기 ax 플러스 b는 0일 때 이렇게 쓰면 자 보세요.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모임이죠. 맞습니까? 자, 그게 해를 모아놨으니까 해 집합이에요. 이름부터가. 이게 이제 해 집합이라는 말의 정의고 보자마자 바로 알아두셨죠? 그러잖아도 이런 거 없나 자꾸 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있어요. 또 여러분 이름 못 붙입니다. 늦게 태어나서. 이거는 누구 이름도 안 붙어있죠. 그냥 해 집합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거고 이거 딱 그 방정식에서 근 또는 해라는 말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그 미지수 그의 모임인 거죠. 자, 그랬었고 이제 원방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원방 나오면 뭔 얘기해야 될까요? 뭐 일반형 표준형 얘기할까? 표준형은 그냥 딱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제가 직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형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표준형으로는 도저히 x는 3 같은 걸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x 더하기 by 솔직히 끝이 C로 끝날 필요는 없죠. 그냥 개수가 복잡해지는 걸 감수한다면 그냥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우리는 직선에서 미정계수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ax에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3개의 미지수를 갖는 건 아니죠. 그죠? 자유도 다시 점검합시다. 우리는 공간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지만 점이 딸랑 2개가 있어. 그럼 직선 2점을 다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 필요한 점의 개수가 곧 뭐랑 똑같아?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거 표준형을 딱 뭐 표준형이나 일반형이 써놨을 때 미정계수 개수랑 똑같은 거죠. 그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 쓰겠네요. x 더하기라고 써버리면 저는 얘가 없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또는 ax 더하기 y 이렇게 써버리면 또 얘가 없는 걸 표현 못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c는 사실 의미는 없었다 라는 거 죄송합니다. c가 의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c가 0이면 어떡하지? 이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아주 좀 그런 경우만 제외하면 원점 지나는 직선 이따가 할게요 하면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죠? 봐주세요. 이 정도로 오해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이제 보시면 모르는 게 3개가 있죠. A도 몰라, B도 몰라, R도 몰라 이렇게 3개. 또는 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ax 더하기 b 여기서의 ax는 저기서의 마이너스 2a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고요. 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도 미정계수가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a하고 b하고 c. 자,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점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의 셋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일단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이 있으면 걔는 원을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외점원하고 내점원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외점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화자가 누구예요? 야 외점원이라고 부르는 이 발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삼각형 입장에서 하는 거죠. 삼각형 입장에서 네가 나 외접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이렇게 쌌어요 삼각형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접 하는데 꼭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요 내용 그죠? 알고 계시죠? 앞부분은 그냥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싹 다 정리해서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하고요. 뒤에 가서 딴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야 외심 좌표 좀 구해봐 라고 할 때 삼각형 쪽에서 내면 이렇게 되죠.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A, B 시점의 좌표 3개를 다 줬습니다.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이제 좌표를 준 다음에 외심의 좌표 A, B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방정식을 푸시게 되는지 한번 복기해 볼게요. 자, A 빼기 x1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y1 제곱 은 A 빼기 x2의 제곱 이제 얘네들 3개 시리즈를 쓰시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얘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보셨을 때 1번, 2번이랑 같습니다. 2번, 3번이랑 같습니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신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냥 이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2, 원, 1차 연립방정식 2개씩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왼쪽 1, 2번이 같습니다 해서 1개 나오고 2, 3번이 같습니다. 1개 더 나오고 맞습니까? 이렇게 연립하시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그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였냐면 단대만 문제가 아니죠. 숙명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직방하고요. 그러니까 점과 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웬만하면 하나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방이 따로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원방이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단대국어, 중간, 기말고사, 숙명여고 1학기, 2학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리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말하면 미지수 3개 연립방정식 못 푸는 사람 없잖아 지금. 그죠? 다 푸실 줄 알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교과과정에서 왜 걔를 내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는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가 옛날 교과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야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표준형에다가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알지 못하는 R제곱이라는 그 공통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얘는 지금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다가 세개점 A, B, C점의 좌표들 x1, y1, x2, y2를 다 집어넣고 그냥 등식으로 연결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일반형에다가 집어넣으면 갑자기 말도 안 돼, 상상도 못 하셨을걸 이런 문제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을걸? x1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에다가 a 곱하기 x1 여기부터 이제 문제야. b, y1 더하기 c는 0입니다. 자 지금 미지수가 a, b, c 세 개가 있죠. 이렇게 해갖고 세 줄을 딱 쓰시잖아요. 그럼 우리 솔직히 풀 줄은 아는데 이거를 지금 시험 문제 내면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니시는 학교도 아마 거의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반대부고에서 작년에 뭐라고 하셨냐면 중간고사에는 얘가 나와도 되는 거였죠. 그때는 중간고사는 정보좌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아 나는 원방 표준형을 할 줄 몰랐고 그때는 단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줄 아니까 걔네들끼리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R제곱은 물론 얘네들 결과물이 반지 제곱이긴 하지만 삭제돼서 안 보이니까. 그죠? 요렇게 연립하면 안 보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기말고사에 가서 어떤 친구가 되게 나르는 목소리를 선생님 이런 건 안 나오는데요? 이러는 거서 아 그래 쉬우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맥락이 거기가 아니고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지금 내면 안 되니까 지금 원의 방정식만 범위에 들어가는 기말고사는 얘를 못 낸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아예 몰라도 되는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참 그런 게 개정교과가 되면 항상 1학년 1학기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요. 1학년 2학기만 돼도 되게 풀어지는 분위기에다가 2학년 이상 되면 뭐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너네 이것도 몰라가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전에는 1학년 1학기까지는 안 배웠어요. 우리 교과가 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쬐끔은 먹히는 분위기인데 뭐 2학년